오늘은 당뇨병 환자와 운동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운동이 좋은 점. 운동은 칼로리를 소모시켜 식사요법의 효과를 항진시키고 혈당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며 장기적으로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운동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에서 제2형 당뇨병의 발생 빈도를 감소시키며 혈당의 조절을 돕고 제1형 당뇨병에서 인슐린의 효능을 높여 인슐린의 필요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 동맥경화증, 심장병, 중풍의 발생 위험이 감소됩니다. 이는 운동요법으로 지질대사의 장애를 교정하고 저밀도지 단백 콜레스테롤이 감소되고 고밀도지 단백 콜레스테롤이 증가되며 심근의 혈류가 개선되고 폐기능이 향상되며 동시에 고혈압도 개선됨에 따른 효과입니다. 비만형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에서 체중 감량을 위하여 식사요법의 보완수단으로도 운동은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으로 인한 말초 조직에서의 인슐린 작용의 증가 효과로 고혈당이 개선될 뿐 아니라 인슐린의 요구량이나 경구 혈당 강화제의 요구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위축되기 쉬운 근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혈액의 점성도를 낮춰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며 혈소판의 기능에도 영향을 주어 혈전증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인 안정감, 불안감 해소, 숙면은 물론 현대인의 복잡한 사회생활에서 누적되기 쉬운 스트레스의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되며 생활의 활력을 얻고 기분이 상쾌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당뇨병 환자가 운동하는 방법. 환자 개인별로 자신에게 알맞은 운동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삼가야 할 운동은 무엇인가 등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람직합니다. 통근 시간을 이용하여 걷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오르기, 아침 체조, 일주일에 3에서 4회씩 자전거 타기 등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의 시기는 비만한 환자이고 식사요법만 하는 경우라면 식전과 식후 어느 때나 해도 좋으며 경구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라면 식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저혈당의 예방을 위하여 좋습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이 심하거나 간장이 나쁜 경우 또는 동맥경화증이 심한 때는 식후에 심한 운동을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와 취미에 따라 하되 정적인 운동과 동적인 운동을 매일 생활화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 시간은 가능한 매일 같은 시각에 실시하며 가급적이면 식후 30분에 시작하여 30분 내지 1시간씩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인슐린을 맞는 사람은 보통 인슐린의 효과가 최소이고 혈당이 높아졌을 때 시행하며 인슐린 주사 부위의 근육의 운동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얼마만큼 강하게 할 것인가는 숨이 조금 찰 정도의 운동의 강도로 하루에 30에서 60분가량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요법은 일시적으로 실시해서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하루 300칼로리 이상 소비할 수 있는 운동을 택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리한 운동으로 너무 많이 땀을 흘리는 것은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으므로 산책, 조깅, 맨손 체조, 자전거 타기 등의 가벼운 전신 운동이 좋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빠른 속도로 걷거나 자전거 타기를 30분 정도 하거나 테니스를 30분 정도 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운동의 종류에 따른 매 시간당 칼로리, 소모량은 표와 같습니다. 운동의 빈도는 혈당의 조절을 위하여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운동을 했다고 해서 칼로리가 많이 소모되었다고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운동량에 비해 소모되는 칼로리의 양은 의외로 적습니다. 또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등산, 수영 등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격렬하게 운동을 하면 혈당 강화제를 사용하는 환자에서는 저혈당이 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발의 크기에도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운동화는 발이 편하고 잘 맞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발궤양이 생길 우려가 많고 발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운동 시 주의할 점. 과도한 운동은 근육에 무리를 가져오고 저혈당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공복 시의 운동이나 장기간의 산행은 저혈당의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저혈당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운동요법이 아무리 당뇨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도 당뇨병 상태와 합병증 유무에 따라서 안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저출혈의 급성기, 신장 합병증이 심한 경우, 신장염, 폐렴과 같은 급성 감염성 질환이 동반된 경우, 시력장애가 심한 경우, 혈관 합병증 즉 심장 질환이 동반되어 있거나 호흡기 질환에 의한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을 제한하거나 혹은 운동 방법을 동반된 합병증에 따라 알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운동 후에는 조갈이 나면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식사요법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식사량이 많아지거나 간식의 양이 많아져서 운동의 효과를 무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항상 조심해야 하고 스스로 절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 가급적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여럿이 운동하는 것이 좋으며 좋아하는 운동을 선택해서 합니다. 복장이나 신발은 하는 운동에 알맞게 갖추고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합니다.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고통이 남는 운동은 피하며 운동 후 피로감이나 운동의 후유증이 남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운동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고 운동이 끝난 후에도 역시 가벼운 정리 운동을 합니다. 운동의 강도를 갑자기 늘리지 말고 서서히 올리도록 하며 휴식을 충분히 갖도록 합니다. 운동 시간이 길어지거나 더운 날씨에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야 합니다. 운동 중에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휴식을 취하고 계속 몸의 상태가 나쁠 때는 쉬도록 합니다. 운동 후에는 운동의 내용, 예를 들면 보행보수, 운동 시간, 운동거리, 힘들지는 않았는지, 혹은 운동 전후의 혈당 상태는 어땠는지 등등을 기록해 두거나 스스로 운동의 내용에 대하여 평가해 봅니다. 4. 운동의 빈도. 운동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오히려 근육이 피로하여 탈진하게 되고 운동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없게 됩니다. 또 운동 간격이 너무 멀어지면 매번 새롭게 운동하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운동의 효과도 감소하게 되므로 가급적 매일 혹은 격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가정생활이나 직장 형편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꼭 여기에 구애되지 말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라도 운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5. 얼마만큼 할 것인가? 운동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운동에 자신감을 가지고 매일 운동을 한다고 해도 운동의 시간은 하는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벼운 산책이라고 하면 대략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경보라고 하면 10분 내지 30분 정도, 대부분의 구기 종목은 15 내지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가급적 강도 높은 운동을 짧게 하기보다는 강도가 약한 운동을 오래 하는 것이 당뇨병을 위한 운동에는 더욱 바람직합니다. 운동의 시간을 한꺼번에 모두 해버리는 것보다는 중간에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반복하거나 혹은 가능하다면 하루에 몇 번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당뇨인에게 비교적 적당하다고 할 수 있는 운동은 걷기로 예를 들면 1분에 약 80m, 30분에 2.4km 정도 걷는 속도로 한 번에 15분 이상, 일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는 것입니다. 걸음으로 치면 대략 1만 보 정도로 보통 직장인의 하루 동안의 걸음인 5천에서 6천 보의 2배 정도를 걷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당뇨병 환자에게 이상적인 운동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5% 정도가 바람직합니다. 최대 심박수란 심장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되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심박수를 말합니다. 이는 운동부와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최대 심박수가 175회라면 105 또는 131회가 운동 시 적정 심박수가 되는 것으로 이 정도의 심박수를 유지해야만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운동의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 부하 검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보통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공식으로, 예를 들어 50세 환자인 경우 170으로 최대 심박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운동의 최적 시간. 언제부터인가 운동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처럼 여겨져서, 지금도 운동을 하라고 하면 당장 내일 새벽부터 하겠다는 당뇨인이 많습니다. 당뇨인에게서 혈당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이므로, 운동의 최적 시기는 식후 30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생활 환경상 식후 30분 후에 운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시간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직업이나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시간대를 정하여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일정량의 인슐린 주사나 많은 양의 경구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복 혹은 식전 운동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에 무리한 운동은 저혈당을 초래하게 되어서 혈당 조절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굳이 공복에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운동 30분 전쯤에 소량의 당분을 섭취하던지 저혈당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7.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 먼저 언제 어디서나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고르십시오. 흔히 할 수 있는 운동을 나열하면 산보, 경보, 달리기, 제자리 뛰기, 줄넘기, 맨손 체조 혹은 리듬 체조, 자전거 타기, 수영, 각종 구기 종목들, 등산 등이 있습니다. 한 종목의 운동을 계속 높여가며 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여 차츰 강도가 높은 운동으로 바꾸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속 산보를 하되 차츰 시간을 늘려가며 속도를 빨리 하면서 강도를 높일 수도 있고, 처음에는 가벼운 산보로 시작하여 익숙해지면 달리기 혹은 등산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흥미있는 구기 종목들을 적당히 번갈아 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8.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규칙적이며 적절한 운동은 당뇨병의 치료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적절한 운동은 혈당 조절과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합병증의 예방, 개선에 도움이 되며, 나아가서는 평생 당뇨병을 치료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구력과 자신감을 줍니다. 운동은 자체로서 혈당을 감소시키며, 또 세포에서의 인슐린의 효과도 증가시키므로 혈당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미 몸 안에 저장되어 있던 지방 조직도 분해하고, 소모시킴으로 과체중을 줄여주고, 혈중의 지질도 감소시키며 동맥 경화를 호전시켜 혈관 합병증의 위험 요소를 줄여줍니다. 운동요법이라고 하면 무언가 색다르고 거창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요법을 하시라고 하면 갑자기 수영 쿠폰을 끊는가 하면 주말마다 높은 산에 등산을 가려고 서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운동이 생활의 리듬을 너무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쉽게 할 수 있어야 하고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하며, 좀 더 바란다면 그 운동이 재미있는 것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가벼운 차림으로 집 주위 혹은 직장 주위를 대략 15에서 20분 걷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면 오늘은 단 5분간만이라도 좋습니다. 일단 짧은 시간이라도 시작을 하고 매일매일 혹은 차츰 시간을 조금씩 늘려 나가야 합니다. 절대로 욕심을 내어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많이 쓰게 되면 근육에 무리가 와서 통증이 생기며, 이렇게 되면 이 또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혈당 조절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이가 드신 당뇨인의 경우에는 골관절 질환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무조건 걷는 운동만을 고집한다면 결국 운동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가벼운 맨손 체조라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당뇨병 환자와 운동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